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존스 지수만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빅3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테슬라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IB들이 코멘트를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걸까요? 일단 메타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만 다른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조금 약하게 나타나면서 투심을 살리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샌디스크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이 나오는 날이죠. 잠시 후에 자세히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급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하는가 고민이 참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일단 자세한 하락의 이유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 상황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7%대까지 낙폭을 벌렸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1% 이상, 1.7%까지 빠지는 모습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마무리 국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3,685포인트대 S&P 500 지수 전날 장중 7,000선 터치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6,970선 살짝 아래에서 거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하루 동안에만 12%대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 3월, 그러니까 팬데믹 초기 이후로는 처음 나타나는 최대 일일 하락률이 되겠습니다. M7은 지난 수년 동안 미증시의 상승을 주도해왔던 주인공들이죠. 그런데 AI 투자 규모에 비해서 수익 창출 시점이 조금 불투명하다, 이런 우려가 최근에 이들의 주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메타와 같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이 수익화에 대한 우려를 잘 떨쳐준 종목들인 상승세를 연출하고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의 표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은 더욱이 오늘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애플,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기업들,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애플이 AI 투자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의 표정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밖에 주요 이슈들 가운데에서는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원이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붙였었는데 부결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백악관 관계자들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 DHS 예산을 분리해서 표결에 붙이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다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다시 예산에 표결에 붙인다 하면 하원에서 재표결을 거쳐야 되고 상원 통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또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임시 예산안이 효력이 만료되는 내일까지 이 모든 것들을 끝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일단 부분적인 셧다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현재까지의 업데이트입니다. 오늘 국제 유가가 3.5%대, WTI와 브렌트유가 나란히 급등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영향이었고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면서 시장에는 부담을 가하는 하나의 요소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의 희비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와 신기술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 최근 월가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순한 투자 확대를 넘어서 지난 1년간 쏟아부었던 이 막대한 지출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가, 그 여부를 투자자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시점이죠. 일단 메타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AI 캐펙스에 대한 전망치 정말 높습니다. 최대 1,350억 달러, 지난해에 2배 이상 돈을 더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주가가 10%대 올랐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은 돈을 쓰겠다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기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일단 이번에 기록했던 매출 성장률이 24%의 플러스였습니다. 온라인 광고 부문 여기에 AI를 접목시켰더니 돈을 더 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치도 시장에서 예상됐던 것을 아주 큰 폭으로 비트하면서 앞으로도 AI가 수익성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 잘 증명을 해낸 겁니다. 거기다가 저커버그 CEO가 새로운 신제품들을 올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 역시도 기대감을 자극한 대목이었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 자본 지출 그리고 금융 리스 그러니까 정말 값비싼 장비들을 장기 렌탈로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난 분기 375억 달러에 달했다고 예상을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실제 시장에서 예상됐던 것보다 일단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망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돈을 많이 쓰겠다는 건 알겠는데 AI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냐?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건데 애저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40%에서 이번에 39%로 오히려 둔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CFO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GPU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1, 2분기에 샀던 GPU를 전부 다 애저에 투입을 했다면 40%의 성장률 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망감을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수주 잔고가 6,250억 달러로 110% 급증했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 2,500억 달러가 오픈 AI와의 계약 물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RPO 가운데 오픈 AI 계약의 비중이 45%로 상당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오픈 AI가 엔비디아, MS, 아마존 등의 주요 인프라 제공업체들로부터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모색 중에 있다. 이런 보도를 전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 대목은 결국에는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AI 생태계 내에서 자금이 순환적인 구조를 이루는 이 Circular Financing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자극하는 대목이 된 겁니다. 에버코어 ISI에서는 이러한 자금 조달 이행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가 간밤에 급락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이는 과도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과연 그 우려를 떨쳐내고 다시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메타, IBM 등과 같이 AI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전략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했던 종목들은 급등으로 진행이 됐던 반면에 AI 성장성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급락으로 진행이 됐던 간밤이었고요. AI 소프트웨어 진영에도 그 급락의 물결이 번졌습니다. 소프트웨어 급락의 이유 다음 장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모아놓은 대표적인 ETF 가운데 IGV라는 티커명이 있습니다. 장중에 6%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2020년 작년 4월이네요. 해방의 날이 있었던 작년 4월 이후에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전고점 대비했을 때 20% 이상의 급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 월가에서 가장 선호받던 업종 가운데 하나였던 소프트웨어 섹터에 대해서 지금 투심이 얼마나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넘버가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급락했는가 총 3가지 이유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AI 자동화 툴들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들을 대체할 거라는 우려. 최근 한 달간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계속해서 빠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을 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회의론이 커진 환경 속에서 단순히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실적만으로는 그 우려를 떨칠 수 없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요가 잠식이 되면서 장기 성장성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분기 클라우드 성장 둔화를 발표한 점 역시도 이러한 우려에 더욱더 불을 지피는 하나의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빠졌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허브스팟, 마이크로소프트, 스트래티지, 서비스나우 그리고 아틀라시안과 같은 업무 협업 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되겠는데 꾸준한 구독 매출이 잡힌다라는 안정성이 돋보였던 기업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는 그 안정성만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오늘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그 밖의 종목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소프트웨어 우려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쪽이 바로 이쪽 그리고 이쪽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나우라든지 인투이티드, 세일즈포스, 그리고 팔란티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종목들이 다 함께 약세를 연출했던 간밤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는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의 한 가지 코멘트가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셉 무어 애널리스트가 $250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컨펌을 하면서 앞으로 30.5% 정도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고요. 블랙웰과 베라 루빈의 견조한 수요가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밀어 올릴 것이다라는 코멘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주가 어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3.5%의 마이너스로 진행이 됐죠. AI,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 올해 $200억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XAI에 대해서도 $20억 추가 투자 방침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델 S와 X의 생산은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옵티머스 쪽에 더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주가 하락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밖에 돋보였던 섹터, 산업 섹터 내에서 캐터필러의 주가가 3%대의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주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도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로키드 마틴 역시도 $203억 2천만 달러의 매출액 그리고 $5.8의 EPS 더블 비트를 기록해내면서 좋은 성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눈에 띄었던 쪽은 로열 캐리비언, 여행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매출 미스에도 불구하고 인라인 EPS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을 증명해내는 양호한 실적 속에서 주가는 장중에 15%대의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고요. 다만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같은 카지노 관련 종목으로는 10% 중반대의 급락세가 연출되기도 했던 만큼 경기 관련주들 안에서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이 포착됐던 것이 간밤의 특징이었습니다. 시황 소식이었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대해 약속했던 최저 가격 보장 정책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게 이유인데 당사자인 MP 머티리얼즈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가격 하한제 지원을 사실상 철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업계 경영진에게 정부 보장을 기대하기보다 각 프로젝트가 스스로 수익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의 가격 공세에 맞서기 위해 정부가 일정 가격을 보장해주겠다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행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즈는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MP 머티리얼즈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 국방부와 맺은 장기 계약과 지난해 체결한 가격 보호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어떠한 변경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약속을 철회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며 공급망 복원을 위한 미션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향후 미국 내 히토류 및 핵심 광물 자립화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오는 월요일 은행 및 암호화폐 업계 임원들을 긴급 소집할 예정인데요. 최근 상원은행위원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입법적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기업들이 거대한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와의 합병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인간의 뇌에 칩을 심는 뉴럴링크의 임상 참여자도 2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론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기업 XAI가 올해 말 예정된 초대형 기업 공개를 앞두고 전격적인 합병 논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머스크 CEO의 우주기술과 AI 역량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이게 되는데요. 스페이스X의 로켓과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 소셜미디어 X, 그리고 AI 챗봇 그록이 단일 기업으로 묶여 통합 시너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업계에서는 이번 합병이 우주 공간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머스크 CEO의 장기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XAI의 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합병을 논의하는 배경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머스크 CEO의 또 다른 야심작 뉴럴링크는 임상시험 시작 2년 만에 전 세계 참가자가 총 21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9월 12명이었던 참가자 수가 불과 몇 달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척수 손상 환자 등을 돕기 위해 설계된 이 뇌 임플란트는 생각만으로 컴퓨터 마우스나 디지털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뉴럴링크 측은 현재까지 기기 관련 심각한 부작용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단순한 반도체 공급업체를 넘어 인류의 삶을 바꾸는 AI 생태계의 설계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벤츠와 손잡고 전 세계 도로를 달릴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화하는가 하면 오픈 AI에는 수십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가 이제 컴퓨터 화면을 넘어 실제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게 될까요? 엔비디아는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세계 최대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함께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를 활용한 글로벌 로보택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전용 칩과 소프트웨어를 벤츠의 하드웨어, 우버의 서비스망에 완벽히 이식하는 건데요. 젠슨 황 CEO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테슬라와 구글의 웨이모가 주도해온 자율주행 시장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함께 오픈 AI의 신규 펀딩 라운드에 참여해 합산 최대 600억 달러, 우리 돈 약 81조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단독으로만 최대 3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자사의 칩을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고객사인 오픈 AI의 성장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엔비디아 생태계에 가두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소프트뱅크의 추가 투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펀딩 규모는 1,000억 달러에 달하며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최대 8,300억 달러, 우리 돈 1,100조 원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M7 기업 중 3곳,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테슬라 실적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적표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AI로 광고 대박을 터뜨린 메타는 웃었고 성장통을 겪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일부 차종 단종이라는 파격 선언과 함께 AI 기업 드라이브를 밟았습니다. 가장 화려한 성적표를 낸 곳은 메타로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4% 성장하며 6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AI 추천 알고리즘 개선으로 릴스 시청 시간이 30% 급증했고 이것이 고스란히 광고 수익으로 연결됐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IB들은 메타가 2026년 1,30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투자를 예고했음에도 수익이 지출을 압도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885달러 등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개인용 초지능 구현이라는 비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애저 매출이 39%나 급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넘치는 수요를 감당할 데이터 센터 공간과 칩이 부족하다는 공급 병목 현상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물량만 충분했다면 성장률이 40%를 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JP모건은 AI 확산의 초기 단계에서 겪는 성장통이라며 목표가를 550달러로 소폭 조정했지만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한 곳은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모델 S와 X의 단종을 전격 발표하며 해당 생산 라인을 옵티머스 로봇에 할당해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물리적 AI 기업으로 완전히 갈아타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2026년 설비 투자를 20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에 제프리스는 목표가를 300달러로 제시한 반면 JP모건은 수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나친 도박이라며 145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주요 실적들이 또 한 번 발표가 됩니다. M7 기업 가운데에서는 애플이 실적 발표를 내놓는데 애플은 보통 6시 반쯤 실적을 내놓는 영향으로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은 실적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함께 확인을 좀 해보시죠. 샌디스크 역시나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샌디스크 특히 주당 순이익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3.41달러를 거의 2배가량 상회하는 6.2달러로 아주 놀라운 서프라이즈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번 매출액 발표치가 30억 달러 규모였는데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44억 달러 수준으로 아주 크게 높여 잡았고요. 그리고 이번 다음 분기에 EPS 전망치 역시도 지금 이번 발표치가 6달러 수준이었는데 2배가량 늘어난 12달러를 최하단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 역시 예상했던 대로 놀라운 실적 발표를 내놓음에 따라서 지금 애프터장에서 주가가 12% 급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고요. 올 한 해 들어서 이미 주가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습니다만 정규장에서 2.2% 오른 데 비해서 더 놀라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SD와 또 HDD를 동시에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샌디스크만큼의 놀라운 주당 순이익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액은 30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13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 31억 달러를 최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와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영향일까요? 오늘 정규장에서 0.46%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예상보다 좀 가이던스가 약하다라는 평가를 했는지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대표적인 장비주 중에 하나인 KLA도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지금 가장 빨간색으로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시간 외에서 4%가량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LA도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이크론도 2%대 강세 띄고 있습니다. 자, 애플 실적은 월가워즈에 업로드되는 뉴스프레소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애플의 실적은 특히 지금 샌디스크 실적이 잘 나온 것처럼 메모리 가격의 폭등 영향을 하드웨어 쪽에서 어떻게 받아가는가 그 코멘트까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